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길총입니다. 우리는 정부 주도의 경제계획 아래 여러 국민들의 땀과 정성을 바탕으로 가난을 벗어나고 선진국을 이룬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광 속에는 늘 국가의 정책을 검토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준 많은 석학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40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대표 연구기관이자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KDI를 읽고 계시는 현호석 원장을 모시고 KDI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는 KDI 이렇게 해서 기념 화보집을 내셨는데 이번에 이제 기념하면서 새로 만든 슬로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40주년을 맞아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40세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KDI가 우리 경제 정책의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진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도 KDI의 보다 다른 또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내일을 설계하는 KDI 그렇게 한번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당시의 그 설립 배경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1971년 3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조로 KDI를 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미국 원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여러 가지 그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장을 설립하는 데 쓰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학교를 만들자 하는데 설립하는데 쓰자 이런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해안이 있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한국의 두뇌들을 유치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경제 정책을 그 하나에 마련하는데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KDI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5년 전에 그 키스트가 설립합니다. 그래서 1966년에 과학 분야 연구소가 설립하고요. 71년에 이제 경제 분야 연구소가 설립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연구기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두뇌 집단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역사 그러면 정말 내공도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봅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회고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나름대로 좀 애를 썼노라 하고 좀 회고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예를 들어서 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7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이제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 많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누리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라든지 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이라든지 또는 연금제도 이런 것에 이제 기초적인 그러한 틀을 KDI에서 상당 부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의 운영도 이제 종전에 정부 주도에서 차츰차츰 시장 주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이러한 경제 정치의 흐름을 이제 바꾸는 그런 데 있어서도 KDI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우리 경제 정책의 시장 주도형 정책 그런 것도 상당히 주도를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우리 경제가 과거에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그런 경제 형태에서 저희 지식 경제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계 경제의 변화에 받쳐서 우리 경제의 방향도 상당 부분 수정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역시 KDI에서 했고요. 아주 최근까지는 지난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
그런 의제의 어떤 뭐 발굴이랄까요? 또는 의제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KDI가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KDI 뭐 연구원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뭐 저는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국민들이 KDI에 보여준 신뢰 뭐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나라 살림, 뭐 산업 정책, 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기업 예. 육성이나 국민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비전도 제시하시고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이제 따라오는 나라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이른바 싱크 리더로 역할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 민주화하고 경제 성장을 아마 동시에 이룩한 아마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얘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아마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모델로 해서 발전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그 KDI가 이러한 추진해 왔던 또는 제안했던 정책들을 뭐 많이 배우고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VDI가 있습니다. 베트남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가 있고요. 또 몽고 같은 데서는 또 MDI 그래서 몽고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가 있듯이 많은 경우에 KDI라는 연구소 자체도 하나의 이 롤 모델로서 벤치마킹에서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KDI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뭐 그런 것을 많은 개도국에서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인도네시아 산업화 전략 같은 데서 저희가 과거에 우리가 뭐 중화학공업 전략화에서 느꼈던 점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외환위기 때 우리의 극복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지식 공유 사업이다 뭐 그런 타이틀 하에요. 인류하고 공유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 공유 사업에 이제 여러 나라들한테 그런 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부터 그 지식 공유 사업을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대개 한 40여 개 국가에 그러한 지식 공유 사업을 우리가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를 비롯해서 또 이 중앙아시아의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또 저희 스탄이라는 이름을 붙은 많은 국가들, 그리고 또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우리의 개발도상